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나 미약해서 아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또 신학교 사역이 아닌 분들에게는 또 어쩌면 흥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각 선교지마다 환경과 여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이 방법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둡니다. 저희들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 사역한 지 이제 신학교 사역만 한 지 그진 뭐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학교를 이제 개척하는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라고 해봤자 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학교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정부의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뭐 그야말로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신학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에게 주시면 좀 더 좋은 학교를 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이번 1월 달에 있었던 학교 행사를 잠깐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이제 1월 저희들의 올 이제 마지막 학교 행사였고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와서 모든 행사가 지금 다 멈추었습니다. 졸업식도 사실은 잘 못하고 이제 각 분교별로 각자 이렇게 졸업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왔었는데요. 저희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 학생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것이 이번 1월 달에 있었던 제10회 개교 기념일 체육대회 행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이제 분교들이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뭐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10년 되는데 이제 3번째 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 신학교에 대한 사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객관적으로 나중에 좀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 상황이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교는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민다나오 젠산에서 다시 새로운 신학교가 개척되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 뭐 성공적인 사역이다라고 나름 평가를 이렇게 해 보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떠난 자리에 대부분 이제 선교 사역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제가 없으면 오히려 더 잘 되는 이런 이상 현상이 좀 생기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디를 가면 오히려 교회가 더 많아지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지금도 성도들이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아무래도 사역지를 떠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없으면 오히려 더 잘하는 선교 사역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무엇은 하든지 간에 신학교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반 학교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들 교회 개척을 사역을 하든지 사역하면 나름대로 이제 교회 역할이 있을 거예요. 저희 현지 신학교의 사역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바른 신학을 보급하는 것이 저희 신학교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신학이 대부분 좀 약간 플루랄리스틱한 거죠. 다원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강하고 대체적으로 신학이 좀 약하죠. 그래서 바른 신학을 보급하는 것이 저희 신학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들 구속학적 성경 연구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들을 전도자 교육을 출자하게 시킵니다. 자, 이것은 저희들이
양희철 목사님의 제 영향을 좀 우리가 많이 받기도 했고요. 양희철 목사님 모셔서 강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각 목회자들을 이제 목사들을 이렇게 전도자 양성을 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지도를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뭐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또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 교회를 또 시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신학교를 많이 개척하기 때문에 가난한 목회자들은 사실 시골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죠.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필리핀 목회자의 거의 한 60~70%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신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평신도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기회를 주고 목회자 재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협력 사역의 이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협력 사역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협력 사역이 어려운데요. 제가 다른 교단에서 거의 10년 이상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교수 사역을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남의 교단에서 일하냐? 가서 따로 독립하든지 뭐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가서 하지. 계속 있어봤자 남의 좋은 일 시키는 텐데 왜 거기서 있냐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각 분교들이 또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 함께 사역하신 한국 성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정재식 박사님이라든지 뭐 김혜석 성사님이라든지 또 원인규 성사님 이분들 함께 같이 동력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사역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 아시안 리더십 대고는 이제 교회 개척 대신에 신학교 개척을 통해서 어떤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학교 전부터 자유롭게 온오프 클래스를 운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렇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학교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분배인데 대부분 이제 학교가 주로 이제 도시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주로 지방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신학교라든지 또 목회자들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지인 분배를 이렇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 준비를 해왔는데 직업교육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는 만큼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와 멘토링 이것도 이제 앞에서 선교사님 우리 뭐 김성진 소장입니까? 또 다른 선생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사역의 공유라고 하든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사역은 우리가 20개의 분교가 있다고 하면 각 분교의 신학 거기에 분교장들은 그 하나만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역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사님들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도 하죠.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아니고 이 전체가 다 여러분들의 사역이고 또 여러분들이 성사님이 이것을 개척하셨다고 하셔요. 뭐 제 이름 덜 먹일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함께 공유해 나가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또 다른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수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은 그레이드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공유적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분교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학교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의 과제가 이제 어떤 선교 연합체를 우리가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 연맹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있죠. 아테아도 있고 뭐 아타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 연맹이 있는데 문턱이 너무 높아서 사실 이렇게 영세한 이 신학교는 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턱을 좀 낮춰서 우리가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신학교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학점을 공유하면서 서로 교수들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반 성장해가는 이런 신학교 연맹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신학교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학생들 나가 있는 졸업한 학생 나가 있는 미얀마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나이지리아든지 이런 데 신학교를 지금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학교의 다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나의 연합체로 구성이 된다면 앞으로 좀 새로운 형태의 신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한 일반적인 성사님들의 생각 또 일반 목회자들의 생각 또 한국 전체적인 어떤 교회의 그 생각은 뭐냐면 제자 훈련은 곧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쨌든 숫자를 늘려서 큰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성장하는 것 이것이 그레이트 커미션의 하나의 어떤 목표 지점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한 진짜 목적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그레이트 커미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 학기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잠깐만 그냥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그레이트 커미션과 신약의 그레이트 커미션을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 이론은 현용수 박사님도 이 이론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구약의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면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그레이트 커미션의 초점은 뭐냐면 to keep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구약의 그레이트 커미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구약은 이 숫자 늘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by do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지킴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이 4,00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이게 신약에 빠졌네요. 신약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어쨌든 우리가 선교를 통해 가지고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렸지만 그렇지만 그 문장을 이제 영어 어떤 문장으로 보면 문장론적으로 보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보자면 주어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막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이런 것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 동작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19절과 마찬가지예요. to obey 혹은 to observe what Jesus has commanded.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장의 사실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어쨌든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친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요인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숫자에 너무나 연연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데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밟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밟히고 있죠. 자, 이게 시간이 한계이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서 삼가하고 이말 잠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를 잠깐 해봤는데요. 구약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Keep the way of the Lord. 구약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서 거의 4,000년을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Teach what Jesus has commanded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숫자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 신약의 선교는 어쩌면 실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서 세운 7교회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유럽 교회도 그렇죠. 미국 교회도 그렇죠. 제대로 된 세대를 넘어서 가지 않냐고 계속해서 몇 세대를 지나면 또 죽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성장하다가 또 죽어버리고 성장하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인지 기독교의 속성이 이렇게 해서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는 것이 기독교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신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숫자보다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가족 중심의 선교를 많이 했고, 신약은 이렇게 이웃 중심으로, 그래서 올레이션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잊어버린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구약의 선교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실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목사의 심정과 부모의 심정은 다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수직적 선교, 수평적 선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버티컬 미션입니다. 우리에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두고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가 성장하는 요인들을 이렇게 찍어 보았는데요. 자, 이것은 자부심 심기입니다. 정말 이것은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자부심을 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학교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건물은 없습니다. 분교가 20개 정도 된다 해도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가가 난 것도 아니고요. 정말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자부심을 심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이 자부심 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어떤 앞으로 미래적인 비전, 앞으로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약속들을 학생을 통해서 하고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해가는 모습을 저게 보여주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저희들 교수를 인용합니다. 외부 교수를 저희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싹수가 보이는 이런 학생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단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는 이제 우산 조직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셀프리더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수진은 1차적으로 제자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전체적으로 연합이 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자긍심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학생들 나름대로 굉장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이상을 함께한 이렇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수진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상하 고용 관계가 아닌 의료와 친분 관계로 이렇게 학교 운영이 굉장히 쉽게 왔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 이거 왜 이제 이런 말을 계속 하냐면, 제가 외래 교수를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백그라운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래 교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학기 이상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채용을 하는 이런 조건들을 유지하고 있죠. 저희 학교는 뭐 간단합니다. 학교를 통해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하고요.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선사님들이 이제 와서 건물 세우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저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든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거의 한 100여 개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학교나 교회를 세운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겠죠. 뭐 돈이 있는 분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저같이 이렇게 돈이 없는 선교사들, 뭐 저는 후원 교회도 없으니까요, 파송 교회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게 저의 어떤 가난한 선교사가 어떤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신학교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가난이 준 축복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고 개척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쓴 것이죠. 그동안 저희들 이제 학생들 졸업한 그거 저희들은 이제 학부는 받지 않고 대학원 과정 석사 박사 이상만 받습니다. 저희들 학교의 이제 경영 철학을 보면 이제 팀 프레임인데요. 우선 사람을 세워 건물을 세워라. 그래서 저는 건물보다는 사람에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니까 성사님이 떠난 자리에 교회만 빈 자리가 남아있고 사람은 없고, 건물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건물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불에 두고 이렇게 떠난 성사님은 또 제가 좀 이게 안타까운 것은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네트워킹만 잘 돼도 떠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간다는, 이러면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필리핀 사람한테 맡기고 이렇게 떠나버리면 결국은 건물은 필리핀 사람들 넘어가죠.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건물보다는 사람의 우선을 두고 저희들은 이 사람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 중심에서 목회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은 뭐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뭐 저희들 커리큘럼 보시겠지만 정말로 형편이 없어요. 다른 신학교에 비해서. 다른 신학교 제 커리큘럼 많이 봤는데요, 굉장하던데요. 그렇지만 제 신학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탈 커리큘럼화를 시키고 신학자에서 목회자 양성을 우리가 주로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목회자에 필요한 그런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결면이 to co-work인데, 이것은 좀 우리 성사님들께서 좀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무슨 하면 선교사의 그 정체성이 뭐냐 이죠. 선교사는 그 현지에 가면 현지 교회가 아니면 현지 그 목회자들이 잘 성장하고 일어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죠? 선교사는 항상 어디 가면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근무를 지어야 되고, 내가 항상 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나 중심이 아니라 현지 사역자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교사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고 떠나고 난 자리에 계속해서 그 선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전략을 써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선교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자립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주도적인 사회에서 현지 사역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저희 신학교의 또 철학입니다. 또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understand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overstand 하려고 그러죠. 항상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나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죠. 우리가 아래에 서면 밟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 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understand 하는 것이 바로 servant leadership의 중요한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지 사역자, 현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기본적인 철학이고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셀프 리더와 오토노미 매니지먼트, 이것은 이제 앞에서 이미 언급하셨고요. 각 우리 신학교 분교마다 각 분교장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전혀 학교 운영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학교가 있지만 뭐 제가 돈 든다 봤자 교통비밖에 들지 않아요. 교사들 월급 안 줍니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줘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잘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돈으로 하는 선교를 지향하지 않았고 왜냐면 그들이 다 저한테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제게 빚진 심정으로 지금 다 이렇게 볼런티어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리더십 오브 리더십은 이것은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적어도 공통 언어라든지 현지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어적 능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뭐 10년, 20년 지났는데도 현지어를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러면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인들을 뭐 고용해서 이런 것밖에 더 하잖아요. 선교사가 직접 일을 리더하려고 그러면 또 언어에 대한 능력이 탁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프로페셔널한 선교사가 돼야 되지 뭐 적당히 해서 될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선교제가 쓰면 그 선교지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려면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사이에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결국 언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 사람들의 좀 급한 성격도 한몫을 하죠. 그래서 언어 소통의 수단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은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인데요. 만약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 뭐 임용한다든지 어떤 인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인사 문제를 잘못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 모집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필리핀 선교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선교가 먹혀 들어갑니다. 이 상향식 선교는 절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굉장히 관료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위에 사람이 아래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은 쉬운데요. 아래에서 우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리더를 컨택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각 지역에 목회자 그룹이 있잖아요. 그 목회자 어소시에이션이 있으니까 그의 리더를 컨택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개강 세미나를 해주고 설명회를 합니다. 한번 설명회를 들으면 거의 100% 학생들이 등록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 모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팀 네팅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각 분교는 또 서로의 하나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우산 모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분기에 있는 학생이 또 이쪽 지역으로 가야 되면 거기서 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뭐 오늘은 여기서 공부했다가 또 내일은 저기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의 네트워킹 구성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티베이션, 이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분교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또 용기를 제공해주고, 또 동기를 이렇게 부정해주고, 또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교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개척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제가 다 20개를 개척했겠어요? 아니죠. 저는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교가 분교를 개척하고, 또 분교가 분교를 개척하고, 이게 학생들이 또 자기도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도 개척. 이게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이제 동기를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학교가 성장해 나가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양육받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여러분들 사역지에 적용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또 저에게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분교에 이제 자율권을 다 주고 사역은 다 공용으로 하고 있고, 전 분교는 바로 내 사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거, 내 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앞에서 말했잖아요. 항상 나무 밑에 가서 일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무 밑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다른 교단에서 10년 이상 일했지만은 그 사람 뭐 다른 교단에 가서 일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 다른 교단의 다른 성사님 밑에 가서 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좀 이게 생각의 틀을 좀 바꾸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구성원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분교장은 이 20개의 학교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학교 개척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비용 절감이죠. 이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 돈 없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돈이 안 들어요. 돈 들 일이 없어요. 지역 교회가 바로 학교가 된 거죠. 교회를 학교로 사용하니까 뭐 교회 질 일도 없죠. 건물이 뭐 전혀 들어갈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또한 교회가 성장하는 효과를 와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신학생들이 오가면서 또 그 신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역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효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죠, 교회 성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잠재적 사역자를 신학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바로 이 학교 개척이 바로 교회 개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또 교회 개척은 또 학교 개척으로 연결을 서로 이렇게 연합이 돼서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신학교에 있는 분포인데요. 아직은 이곳에 많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 도마다 하나의 분교를 지금 세우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요. 어떤 지역에는 굉장히 많고요. 어떤 지역에는 좀 적고, 주로 이제 아직은 도시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10월 달부터 이제 수업을 하는데, 민다나오 제너럴 센터스 마냥 끝 부분에 이제 새로운 신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다나오 지역에 2040년도까지 20개의 신학교를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40개의 신학교를 개척하고 1000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양성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자, 저희 신학교에 문제점이 많죠. 뭐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이게 좋은 교수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성사님들 서로 많이 와서 이렇게 협력을 하면 이런 문제 해결되는데 협력을 안 하죠. 나무 밑에서 일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뭐 협력하겠습니까? 교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부 교수를 쓰고 싶은데 사실은 재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교수를 쓰는 것도 사실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취약한 점도 저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모집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은 학교를 선호하는 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서는 학생 모집의 한계점을 우리가
있죠. 그다음에 직업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동력자들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뭐 아무 사례를 못 하니까요. 아무도 안 올라 그러죠. 그리고 승사람들 또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고 하나의 풀어나가야 될 어떤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곧 사역이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않고 이것을 어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제 저희들 분교를 사진만 잠깐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 분교의 우리 학생들입니다. 이건 이제 이게 안티플로 김혜성 송사님 사역지입니다. 다 이제 정재식 우리 송사님 라구나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산 속인데요. 여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보다 바깥에서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바람가이 사무실인데요. 이 분이 바람가이 직원이에요. 그래서 바람가이를 이제 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인규 송사님인데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한 50명 정도 됩니다. 자, 저희 학교 기본적으로 이제 10명에서 50명이 제 기본적인 수입니다. 그래 전체 학생이 지금 한 300명 정도 되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지하에서 비밀리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커튼을 쳐서 007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고 나오고 합니다. 졸업식을 2회까지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졸업식 2회. 자, 예, 이것이 이제 전체 구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는 필리핀 내지만 이것이 각 세계 나라별로 성사람들이 계신 나라별로 이러한 네트워킹이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